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작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구독자 의뢰 영상으로 리폼 3가지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구독자 의뢰 작업 영상입니다.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스커트가 있는데 좀 오래돼서 많이 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제품이라 새 제품을 구입을 할 수도 없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싶어서 일단 사진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면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건을 택배로 받아서 봤는데 이게 원단도 쉬폰이고 또 생각보다 디테일이 좀 많아서 좀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은 첫 번째 패턴과 재단 그리고 두 번째 봉제 순으로 작업을 2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패턴과 재단 영상입니다. 옷에 턱이라고 해서 주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패턴에서 그 턱을 만드는 법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난이도가 좀 있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의 난이도가 좀 낮은 영상들을 보시던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간단한 영상이라고 제 딴에는 올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좀 많이 어렵겠지만 제가 저런 작업도 하는 애구나 정도로 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패턴을 띄기 전에 먼저 옷의 디테일들과 사이즈를 파악하고 와야겠죠? 먼저 사이즈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28cm, 밑단 68cm, 허리단 5cm, 허리단을 제외한 앞중심 길이 45cm, 허리단을 제외한 뒤중심 길이 67cm, 긴 자로 양쪽 옆선이 꺾이는 부분을 일자로 표시해 놓고 그 상태에서 허리단 밑에서부터 옆선까지의 수직 길이 54cm, 뒤집어서 안감도 체크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허리단 밑으로 안감 길이는 33cm네요. 모든 사이즈 체크는 끝났습니다. 이제 디테일을 파악해야겠죠? 앞에 한쪽에 주름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안쪽으로 주름이 하나 더 숨어져 있네요. 마지막 끝 지점까지 총 앞주름 한쪽에 5개입니다. 이렇게 주름이 접혀져 있죠? 주름이 들어가 있는 깊이는 1.5cm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 고무줄로 처리되어 있긴 한데 끝에 옆선을 가려주기 위해 주름이 하나가 앞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온 주름의 깊이는 2.5cm네요. 사이즈와 디테일 파악까지 모두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패턴을 그려볼게요. 뒷판 패턴부터 그려주겠습니다. 자를 이용해 기역자로 직각의 선을 그어줍니다. 양쪽이 대칭인 옷이기 때문에 패턴은 반쪽만 떠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허리 단면이 28cm였지만 의뢰하신 분께서 허리 사이즈를 조금만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허리 단면 완성 사이즈를 30cm로 결정하고 시작해 줄게요. 이렇게 옷을 보면 앞판이 뒷판으로 살짝 넘어와 있는데 한쪽에 2cm씩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패턴은 절반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30cm의 절반인 15cm에서 2cm를 더 빼줘야겠죠? 원래는 절반이 15cm지만 2cm를 더 뺀 13cm를 허리 라인에 표시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옷이 뒷판이 고무밴드로 돼 있는데 셔링 분량을 보니까 2배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13cm의 2배인 26cm가 최종 뒷판 허리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뒤 중심 길이 67cm도 뒤 중심선에 표시해줍니다. 밑단의 너비는 68cm의 절반인 34cm인데 허리에서 2cm를 앞판에서 뒷판으로 넘겨줘서 2cm를 빼줬었잖아요. 밑단도 똑같이 2cm를 빼줘서 32cm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옆선은 허리에서 54cm 내려온 지점이었으니까 허리에서 54cm 내려온 지점과 밑단 너비 32cm의 교차점을 표시해줍니다. 허리와 밑단 끝을 일자로 그어줍니다. 이제 밑단 모양을 그려줘야 하는데 우선 뒤중심 밑단 부분에
뒤 중심선과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옷이 뾰족하게 각이 지지 않는답니다. 밑단 라인은 기존 옷의 라인을 비슷하게 따라가 줄 거예요. 옷의 뒷판을 반으로 접고 뒤 중심선과 뒤 중심 밑단 그리고 옆 밑단 부분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대략적으로 따라서 그려줄게요. 이제 이 라인을 곡자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저는 S모드 자를 사용했습니다. 허리 쪽은 셔링이 들어간다는 표시를 해주고 완성 사이즈는 13cm라고 적어줍니다. 턱 만들기 첫 번째, 여백에 추가하기. 옷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실상 뒤는 여기서 끝나는데 주름이 앞쪽으로 넘어와서 옆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분량이 2.5cm였어요. 주름은 반 접혀 있는 거기 때문에 2배의 분량이 필요하죠? 그럼 뒷판 패턴의 허리 옆선 부분에서 2.5cm의 2배인 5cm를 더 나가서 표시해주고 밑단 끝과 다시 일자로 연결해줍니다. 밑단은 원하는 사이즈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밑단은 고정시켜주고 위에만 주름 분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뒤 중심에 CB, 센터백 표시를 해주고 옆은 1.5cm, 아래는 1cm의 시접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허리 위로는 종이의 여백을 좀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접선을 따라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허리 시접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옷에서 보면 안쪽에 가려진 옆선 부분이 여기죠? 그리고 2.5cm 주름이 접혀진 부분이 5cm의 절반 이 부분입니다. 패턴에서 2.5cm의 주름이 접히는 곳을 표시해서 밑단과 이어주고 칼 등 쪽을 이용해 주름이 접히는 부분을 쭉 그어서 칼집을 살짝 내줄게요. 칼등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는 종이를 깔끔하게 접기 위한 팁이랍니다. 방금 그어준 선을 접어주면 원하는 옷의 모양과 같아지게 됐죠? 이 상태에서 허리에 1cm의 시접선을 그어주고 그대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줍니다. 다시 주름 부분을 펼쳐주면 뒷판 패턴이 완성됩니다. 주름 부분의 완성선은 시접 1cm로 이렇게 다시 그려줘야 맞겠죠? 이렇게 주름이 접힌다는 표시까지 해주면 뒷판 패턴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앞판 패턴 차례입니다. 역시나 직각의 선을 그어주는데 뒷판과는 반대쪽으로 직각선을 그어줍니다. 이 선이 CF, 센터 프론트가 되는 거죠. 허리 단면이 총 30cm인데 절반만 그려주니까 15cm겠죠? 근데 2cm 뒤로 넘어가는 분량이 있었으니까 한쪽이 17cm가 됩니다. 허리선에서 15 더하기 2cm, 17cm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앞 중심은 허리단 밑으로 45cm를 표시해줍니다. 밑단은 68cm의 절반인 34cm인데 허리와 마찬가지로 2cm 뒤로 넘어가는 분량을 더해서 36cm로 표시해주겠습니다. 이제 앞판 옆선을 그려줘야 하는데 미리 그려뒀던 뒷판의 옆선 길이와 똑같아야 합니다. 앞판 옆선과 뒷판 옆선의 길이가 같아야 같이 봉제했을 때 딱 맞물리겠죠? 뒷판 옆선의 길이를 재보니 54.2cm가 나오네요. 그럼 앞판 허리의 17cm 지점과 밑단 너비 36cm 사이에 54.2cm가 되는 선을 찾으면 됩니다. 갑자기 수학 시간 같죠? 이 선이 되겠네요.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옆선끼리 맞대어 봅니다. 영상에 잘 안 담겼지만 길이가 잘 맞네요. 이제 앞판 밑단을 그려줘야 하는데 뒷판 때와 마찬가지로 앞판을 반으로 접어서 라인을 기존의 옷과 비슷하게 따라가 주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뒷판 패턴과 옆선을 맞대어서 모양이 각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굴러가는지를 꼭 체크해줘야 해요. 뒷판 패턴과 옆선을 맞춰준 상태에서 예쁘게 밑단을 정리해주겠습니다. 턱 만들기 두 번째, 절개에서 벌리기. 이제 앞판 한쪽에 5개의 주름을 표시해줘야 합니다. 우선 허리부터 시작할게요. 17cm를 5로 나누면 3.4cm입니다. 허리선에 3.4cm의 간격으로 위치를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밑단은
옆에서 앞 중심까지 2미의 일자선을 그어주고 길이를 재어보겠습니다. 36.5cm네요. 마찬가지로 36.5를 5로 나누면 7.3cm가 나오는데 그어준 2미의 선에 7.3cm 간격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허리와 밑단을 각각 5등분 해줬는데 이 점들을 순서대로 일자로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5개의 지점에 주름을 넣어줄 건데 옷에서 보면 뒷판 옆에 주름이 앞으로 넘어왔던 것처럼 앞판 마지막 주름도 옆선을 넘어 뒤로 넘어가 있어요. 디테일이 복잡하죠? 무튼 앞판 주름의 깊이는 1.5cm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3cm의 분량이 더 필요해요. 뒷판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허리선에 3cm의 분량을 더 나가서 밑단과 연결해 줍니다. 앞판은 이 상태에서 우선 시접 없이 외곽선을 쭉 잘라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밌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허리 쪽에는 주름이 들어갈 거고 밑단은 완성 사이즈의 너비가 다 나온 상태죠? 이제 이 5등분 선을 각각 잘라줄 건데 주름이 들어갈 허리 부분은 완전히 끝까지 절개하고 고정된 사이즈의 밑단은 끝까지 절개하지 않고 1~2mm 정도 살짝 남겨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밑단은 고정되고 주름이 들어갈 허리 부분만 벌어지도록 절개해줍니다. 마지막 5번째 주름은 뒷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주름 분량을 여백에 넣어줬으니까 끝은 절개하면 안 돼요. 이제 새 종이를 하나 더 준비해주고 방금 절개한 패턴을 조심스럽게 올려줍니다. 새 종이 끝으로 앞중심을 맞춰 첫 번째 조각만 풀로 붙여줄게요. 주름의 깊이가 1.5cm였으니까 3cm의 주름 분량이 필요하죠? 첫 번째 조각 끝에서 3cm 더 나간 곳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 시작점이 방금 표시한 선에 맞닿는 곳을 찾아줍니다. 이때 밑단 쪽이 딸려 올라오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중심축을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각도 풀로 붙여줍니다. 다음 조각, 다다음 조각, 그 다음 조각도 같은 과정을 반복해 줄게요. 5조각을 다 붙였으면 이 상태에서 뒷판과 똑같이 밑단은 1cm, 옆은 1.5cm의 시접선을 그어줍니다. 허리는 일단 여백을 많이 남겨준 상태로 옆선과 밑단만 시접선을 따라 잘라내줄게요. 뒷판에서 주름을 접어줬던 것처럼 앞판도 접어줄 거예요. 옷을 보면 앞중심에서 옆 방향으로 주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서 주름이 들어가게 되니까 접히는 부분을 역시 칼등으로 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름을 만들어 접어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칼등으로 선을 긋고 주름을 접어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름을 다 접어줬으면 이 상태에서 허리에 1cm의 시접선을 그어주고 여백을 잘라내줄게요. 주름을 펼쳐주면 이렇게 앞판 패턴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패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름의 방향도 패턴에 표시해줄게요. 다시 옷을 보면 앞중심에 지퍼가 들어가 있죠? 최대한 비슷한 지퍼를 찾아서 준비했는데요. 지퍼의 시작과 끝 마감까지의 길이를 재어보니 20.5cm네요. 허리단부터 지퍼가 달릴 거라 허리단 너비 5cm를 빼면 몸판에 달릴 부분은 15.5cm죠? 시점 밑으로 완성선부터 15.5cm 내려온 지점까지 지퍼가 달릴 거라는 위치 표시를 해줍니다. 옷에서 지퍼가 보이는 너비는 1.5cm이기 때문에 한쪽에 0.75cm씩 이겠죠? 앞중심에서 0.75 떨어져서 지퍼가 달릴 시접선까지 표시해주면 앞판 패턴도 완성입니다. 새 종이를 준비해 허리단 패턴을 그려주겠습니다. 뒷판부터 그려줄게요. 일자로 선을 하나 그어주고 5cm 너비의 선을 그어줍니다. 허리단은 반 접어서 만들 거기 때문에 5cm 너비의 선을 한 번 더 그어줍니다. 이때 사실은 5cm보다 5.5cm 정도로 여유를 살짝 더 주는 게 좋아요. 만들다 보면 5cm 너비의 고무줄이 들어가기에 딱 맞는 5cm의 공간은 좀 뻑뻑하고 좁답니다. 미스였어요. 5cm 너비로 두 칸을 그려줬으면
앞쪽에 일자선을 그어줍니다. 허리 단면 길이가 30cm였는데 앞판에서 양쪽에 2cm씩 뒤로 넘어왔으니까 뒷판의 허리 사이즈는 26cm예요. 여기에 고무줄 셔링 주름 분량을 2배를 줬으니까 총 필요한 길이는 52cm가 되겠죠? 시작선에서 52cm가 되는 위치까지 표시해주고 절반인 26cm 위치에 CB 표시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1cm 시접을 넣어서 패턴을 잘라내줍니다. 앞판 허리단은 뒷판처럼 한 판이 아니고 가운데 지퍼 때문에 오른쪽 왼쪽 두 조각이죠.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cm 너비로 선을 2개 그어주시고 시작선까지 그려줍니다. 앞판 허리는 각각 15, 15cm인데 뒤쪽으로 2cm가 넘어갔기 때문에 각각 17, 17cm가 됐었죠? 일단 17cm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아까 앞판 패턴 그릴 때 앞중심에서 지퍼가 들어갈 부분의 시접 0.75cm를 표시해줬었죠? 앞판 허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0.75cm를 빼줘야 몸판과 허리단 합봉할 때 길이가 같아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앞판 허리단 길이 17cm에서 0.75cm를 빼주고 역시나 전체 1cm 시접을 그려준 뒤 잘라줍니다. 이렇게 앞판 패턴, 앞판 허리단 패턴, 뒷판 패턴, 뒷판 허리단 패턴까지 해서 겉감 패턴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기존의 원본 옷을 뒤집어서 안감을 살펴봤더니 앞중심에 지퍼 아래로 절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간단하게 같은 방법으로 안감 패턴을 그려주겠습니다. 앞중심이 될 선을 하나 일자로 그어주고 기장 33cm가 되도록 허리단과 밑단을 일자로 쭉 그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앞판 겉감 패턴을 가져와서 주름을 펼친 상태로 허리에서 33cm 내려온 지점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줄게요. 안감의 폭이 겉감과 같거나 겉감보다 커야 활동성이 좋겠죠? 겉감 폭을 재보니 32cm 정도 되네요. 앞판 안감의 폭은 32cm로 해주겠습니다. 여기가 사이드심, 옆선이 되겠죠? 뒷판은 겉감 허리에 고무줄이 많이 들어가서 분량이 26cm였잖아요. 안감도 합봉할 때 편하도록 똑같이 따라서 26cm로 해주겠습니다. 12 표시를 해주고 여기가 골선이 된다는 기호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은 겉감과 합봉이 딱 되도록 패턴이 완성이 됐는데 앞판은 주름을 접어서 완성 사이즈가 17cm인데 앞감과 대보면 엄청 많은 분량이 남아서 딱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인 주름 패턴 만들기 마지막 3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턱 만들기 3번째, 남는 분량을 주름으로 만들기. 안감은 32cm고 완성 사이즈는 17cm니까 총 15cm가 남죠? 남는 15cm를 3군데로 나눠서 가려줄 거예요. 허리를 4등분을 해서 3군데의 포인트를 표시해 줄게요. 앞판에서부터 8cm 간격으로 표시해 줍니다. 남는 분량 15cm를 3으로 나누면 5cm씩이잖아요. 8cm씩 표시한 세 지점에서 옆선 방향으로 각각 5cm의 분량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주름을 만들어 줄 건데 각각 주름 분량에서 중간 지점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간 지점을 밑단까지 쭉 일자로 그어줍니다. 밑단에 생긴 포인트에 맞춰 삼각형으로 주름이 될 선을 그어줍니다. 겉감과는 다르게 옆에서 앞쪽으로 접히는 방향으로 주름 방향을 표시해줍니다. 앞중심의 시접 1cm, 밑단도 시접 1cm를 그려줍니다. 앞중심에 달릴 지퍼 위치도 겉감과 똑같은 위치에 표시해주고 지퍼 시접 분량 0.75cm도 표시해줍니다. 위쪽은 여유를 좀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접선에 맞춰 잘라내줄게요. 이번엔 주름이 옆에서 앞쪽으로 접힐 거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을 역시나 칼등으로 한 번씩 그어주고 선을 맞춰 주름을 하나씩 접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곡자를 이용해 허리 라인을 각지지 않도록 예쁘게 다듬어 줄게요. 주름이 계속 접혀 있는 상태에서 시접을 1cm로 그려주고 잘라내 줍니다. 그 다음 주름을 펼쳐주면 안감 패턴도 완성됐습니다. 재단에 앞서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겉감에 사용될 시폰 원단인데 일반 시폰 원단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비침이 덜하는 시폰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안감으로 사용될 보드레라는 원단인데요. 그냥 보기엔 광택이 있어서 공단 원단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신축성이 좋아서 활동성 있는 옷이나 신축성 있는 옷의 안감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단입니다. 이건 겉감에 힘을 더해줄 실크 접착 심지고요. 겉쪽은 실크 원단처럼 부드럽지만 안쪽에는 풀이 발라져 있어서 다리미로 열을 가하면 원단에 접착이 되는 부자재입니다. 그 다음 앤틱 지퍼와 5cm 너비의 고무밴드까지 준비했습니다. 겉감부터 재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단을 쫙 펼쳐서 한쪽 끝을 접어줍니다. 시폰이라 힘도 없고 잘 미끄러져서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접힌 부분의 폭이 일정하도록 잘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 앞판 패턴을 가져와서 패턴의 앞중심을 원단이 접힌 부분에 맞춰서 놓아줍니다. 패턴이 접히거나 말리는 곳이 없도록 잘 펼쳐주고 초크를 사용해 외곽선을 따라 그려줄게요. 지퍼가 달릴 끝 부분도 표시를 해주고 주름이 접힐 부분도 헷갈리지 않게 표시해줍니다. 이제 외곽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재단해줍니다. 외곽선을 다 잘라줬으면 앞중심과 주름이 접히는 부분에 가위로 살짝만 잘라 너치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원단을 잘 펼쳐서 반으로 접어주고 뒷판 패턴을 재단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접힌 부분의 폭을 잘 맞춰주고 뒷판 패턴을 가져와 패턴의 뒤 중심이 원단 접힌 부분에 맞도록 놓아줍니다. 패턴을 잘 고정했으면 초크로 외곽선을 따줄게요. 마찬가지로 외곽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재단해줍니다. 옆선과 주름이 들어가는 부분에 너치도 빼놓지 않고 표시해줄게요. 원단 남는 부분을 잘 펼쳐서 뒤 허리단 패턴을 놓아줍니다. 원단의 결 방향과 패턴의 방향이 가지런하도록 놓아주세요. 허리단도 그대로 재단해주고 뒤 중심 너치도 표시해줍니다. 그래야 몸판과 합봉할 때 맞추기가 수월해요. 이번에도 원단에 남는 부분을 가져오는데 반을 접어서 두 겹으로 만들어줄게요. 원단 결을 가지런히 맞춰주고 앞판 허리단 패턴을 놓아줍니다. 그대로 두 장 겹쳐서 재단해줄게요. 이렇게 겉감 재단은 끝났습니다. 안감을 재단하겠습니다. 안감 원단도 패턴이 올라갈 폭만큼 한쪽을 접어서 가지런히 펼쳐주겠습니다. 안감 패턴을 가져와서 패턴의 뒤 중심을 원단이 접힌 부분에 맞춰 고정시켜주고 외곽선을 따라 초크로 그려준 뒤 그대로 재단해줍니다. 역시나 주름 부분 너치는 빼먹으면 안 되겠죠? 안감 재단도 순식간에 끝! 이제 접착 심지만 재단하면 끝인데요. 힘을 받아야 하는 앞 허리단 부분과 지퍼가 달릴 부분에 넓게 붙여줄 거예요. 뒤 허리단은 고무밴드가 들어갈 거라서 심지를 붙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전에 계속 사용하던 거라 상태가 많이 너덜너덜하네요. 앞 허리단에 들어갈 심지는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을 접어서 역시나 한 번에 재단해 주겠습니다. 심지는 위아래 방향은 신축성이 없고 양옆 방향으로는 신축성이 있어요. 심지의 패턴을 놓을 때는 사선으로 놓여지거나 가로 세로가 바뀌지 않게끔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 앞 지퍼가 달릴 부분에 넓게 심지가 들어갈 건데 첫 주름이 들어가는 부분에 맞춰서 폭은 이 정도, 길이는 지퍼 밑으로 3cm 정도 되도록 심지를 넣어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폭은 6cm, 길이는 20cm로 재단해주면 되겠네요. 따로 초크로 선을 그리지 않고 커팅 매트의 눈금을 이용해서 재단해줄게요. 재단은 다 끝났고요. 봉제를 하기 전에 심지 작업까지 마무리해줄게요.
심지가 붙어야 할 앞 허리단의 안쪽 면이 보이게 놓아줍니다. 심지는 한쪽은 매끈하고 한쪽은 풀이 발라져 있어요. 풀이 발라져 있는 면을 겉감의 안쪽 면 위로 올려주고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원단에 심지를 붙여줍니다. 뜨는 곳이 없도록 꼼꼼히 붙여줄게요. 이제 원단에 두께감이 생기면서 힘이 생겼죠?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줍니다. 앞판은 앞중심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에 심지를 붙여줄 거예요. 중심을 잘 모르겠으면 원단을 반을 접어주고 심지도 반을 접어서 반씩 붙여줄게요. 펼쳐서 나머지 반까지 붙여주면 봉제 전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원래 패턴 뜨는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패턴을 뜨다 보니까 머리와 손이 많이 굳었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패턴과 재단을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봉제 전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원본 옷과 새로 만든 옷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봉제 영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